자, 민주당이 오늘 이재명 대표 주재로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엽니다. 자, 국민의힘이 지난해 11월 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인데요. 이 반도체 산업 종사자에게 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필요성이 있으면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 휴일 근로 등에 관해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재계가 원했던 법이었습니다. 기술 경쟁력 확보하려면 노동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을 흔드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노동시간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려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런 공개 토론을 연 거는 이제 최근에 우클릭 행보하고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지석 대변인? 그래서 지금 뭐 AI 딥시크 쇼크로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법이 그대로 존치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반도체 뭐 AI 등등에서 선두 자리를 절대로 차지할 수가 없는 거죠. 52시간만 근무하는데 거기서 어떤 그게 나오겠습니까? 1등 하려면 남들보다 더 공부해야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지극히 당연한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런 우클릭 행보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요.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 얘기가 나온 게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 처음부터예요. 이 반도체 특별법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게.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늘 이제 그 두 얼굴이지 않습니까? 늘 하는 일들이 말과 행동은 전혀 다르고 뭐 금투세도 폐지를 할 것처럼 얘기하다 그때 토론회 똑같았어요. 그때 토론회에서 뭐 하다가 계속 끌다가 안 하고 끌다가 여론이 너무 나빠지니까 결국 마지막에 이제 수용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너무나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재명 대표의 이 말의 진실성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는 거죠. 아, 말을 믿을 수가 없구나. 진짜로 뭐 미군 점령군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미국에 감사한다고 하고 중국에 대해 일본에 대해서도 자위대 군합발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말을 이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확 바뀌니까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또 반도체 특별법 이거를 쇼잉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런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지난 3년 동안은 뭐 했는가? 정말 그 국가 발전과 반도체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진짜 관심이 있는 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현주 부위원장. 네. 글쎄요,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앞으로도 정치 공세를 더 거세게 할 거라고 보입니다. 다 모든 분들이 예상했던 거고 그게 현실화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조기 대선 국면이 좀 더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이재명 대표 때리기는 더 심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이 원하던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의견을 냈음에도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 대표가 무슨 이야기를 하던 무슨 행보를 하던 그냥 때리겠다는 겁니다. 정치 공세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은 좀 이해는 되는데요.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집권당은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좀 더 선명한 아젠다를 보여줘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게 뺏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복싱으로 치면 인파이터처럼 막 들어와서 복싱을 하니까 좀 당황을 해서 아웃복싱 하려고 뒤로 밀려나는 것 같은데 아웃복싱 하다가 아웃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 때리기 이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보여주고 아젠다를 내야죠. 사실 이재명 대표 심판론 때리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 작년 총선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작년 총선에 2조 심판론 들고 와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총선 결과가 어땠는지 온 국민이 다 아시니까 그거 반복하지 마시고 집권 여당다운 행보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 다워야 된다. 그런데 댓글에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이 싫은 거지. 국민의힘은 그냥. 맞습니까? 아니 네. 제 생각은 아니 이거 잘하신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가 잘한 네. 거고. 네. 근데 진작 좀 하시지. 그리고 장관들을 방통위원장이랑 막 장관들 탄핵할 때 그 탄핵하지 마시고 이것 좀 하시지. 왜 이제사 이게 그렇잖아요. 곧 대선이 열릴지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근데 제일 문제가 이거예요. 자, 이거
이건 보면 잘하신 거예요. 제가 네. 얘기 들어봐도 카이스트나 대학교들 있잖아요. 네. 학생들이 저녁에 남아서 실험하고 연구하려고 해도 무조건 불 끄고 셧다운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 52시간 때문에. 예.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그냥 거기서 스톱된다는 거예요. 네. 현장에서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이제서 하잖아. 이제서. 네. 이제 일단 이거고 두 번째는 이 대표님 하도 말이 그냥 이게 180도 왔다 갔다가 워낙 여러 상황을 우리가 목도를 하다 보니까 진짜 이분의 이 말씀은 믿을 수 있어? 진짜 이분의 이 말씀은 이대로 되는 거야? 이제 그 고민이 있어요. 이건 잘하신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들어봐도 그래요. 예. 근데 진짜 이게 또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 고민이 크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댓글에도 이재명 대표 말에 진실성이 없다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이제 진정성의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 우클릭한다고 알아줄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감세 문제를 포함해서 규제 완화, 정책적 우클릭은 국민의힘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예. 민주당의 원칙을 지키는 정책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인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노동시간 때문인가요? 예. 이를테면 글로벌 시장에서 최대의 경쟁자가 TSMC인데 예. TSMC가 삼성전자보다 더 노동시간을 길게 간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기술 혁신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때문에 장시간 저임금으로 짜내던 이 GDP를 짜내던 시절에 그런 어떤 경제관념을 가지고 혹은 그런 경제 철학이나 그 경제 정책을 가지고 지금 시대에 대입하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경쟁력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저 우클릭 선언을 하면서 뭐 흑묘범묘론도 얘기하고 기업 중심의 성장에 주력할 때다. 뭐 틀린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근데 그 기업 중심의 성장이라는 게 과거에 이른바 낙수효과 이론에 기초한 그런 정책을 의미하는 거라면 저는 의미 없는 거라고 보고요. 전 세계적으로 초격차 기술을 누가 확보하느냐. 이 기술 경쟁의 시대에 아직도 이런 장시간 노동이 마치 산업의 경쟁력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허구고 그걸 쫓아간다고 이재명 이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정책의 수혜자들이나 이해관계들이 절대로 그걸 쫓아간다고 이재명을 예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확장성을 못 가는 건 결정적으로 사법 리스크 때문이고 본인의 정치적 태도 이를테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당을 1급 체제로 만들고 이 탄핵 국면에서 지나치게 서두르면서 어쨌든 거친 모습을 보이고 통합이나 안정보다는 뭔가 이게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보였던 모습이 있는 거지 우클릭한다고 이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긴 해요. 뭐 이제 정치인이 이제 생각을 바꿀 수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기본 사회 같은 것도 대표님이 이제 당 강령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사회 위원장에서 곧 사퇴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것까지 하는 거 보면 실질적으로 변화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예. 아니 저는 오히려 요새 그 기본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 시대가 돼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렇죠. 로봇 중심의 예. 인공지능. 대규모 실업이라든지 어떤 고용의 축소 이런 것들이 네. 5년, 10년 후에 아마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기본자 들어가는 옛날에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거에 대해서 예. 이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게 확장적 재정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하던 어떤 그 정도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갔는데 예. 법인세라든지 세수 축소를 하면서 국가 전체의 부채가 문정부 때하고 매년 똑같은 정도의 수준의 부채가 매년 누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문정부 때는 뭘 많이 국민들한테 쏟아붓는 것 같으면서라도 부채가 늘어났는데 윤정부 때 들어와서는 세수가 줄었잖아요. 세수가 줄어들고 네. 세수를 줄이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쏟아붓지는 않는데 부채는 늘어난 똑같이 늘어난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지금 저희 당의 어떤 세금이라든지 이 정책을 한다면 일단 조금 조세 정책 다시 좀 생각해봐야 될 좀 윤 대통령 들어와서 해야 될 대목이 분명히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파퓰리즘으로 비난했던 기본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고뇌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근데 반면에 노동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현장에서 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게 양이 누적이 돼야 결국은 어떤 결과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터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이재명 대표가 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노동법 개정하겠다 이거 잘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기본자라든지 이런 거 그건 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퀘스천 마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대표가 본인의 어떤 대통령직에 뭘 위해서는 무슨 얘기든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더니 과연 믿을 수 있겠냐. 이 생각이 지금 계속 들어요 보면. 네. 자,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우클릭해도 싫다. 무조건 이재명 정책이 싫다면 어떻게 해야 경제 살릴 수 있겠냐. 이런 의견 주셨고요. 좌회전하다 급 우회전하면 차량 전복사고 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어제는 쎄쎄 오늘은 아리가또 애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우클릭한다고 중도가 돌아설까? 중도에게 더 신뢰감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견. 대선은 중도 싸움인데 야당 대표일 때와 대통령일 때 다르다. 당연한 걸 왜 트집 잡나. 자, 아니, 정현주 부위원장.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거의 대통령급이에요 지금 한동안. 정현주 변호사.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실용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경제와 민생 그리고 외교 안보 상황, 지금 뭐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전쟁을 지금 선포한 지금 이런 시국이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내부 문제도 지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게 정치인들에게는 저는 유연성이라고도 보이거든요. 그걸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걸 가지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왜 말을 바꾸냐,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국 중도 외연 확장을 하고 또 결국에는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리더로서 더 부각하기 위해서는 뭐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그런 뭐 어떤 비판이나 공세에 대해서 일희일비하거나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런 기조라든지 그리고 뭐 유연성이나 실용주의를 채택하더라도 이것도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런 기준에 따라서 갈 길을 가면 되는 것이지 이게 정치권에서 비판이 있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눈치 보거나 대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결국에는 국민을 보고 그리고 박 의원님 주신 말씀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정책적으로 갑자기 행보를 바꿨을 때 과연 뭐 중도 외연 확장이 진짜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검토도 정말 필요해 보이고요. 그 나름대로의 실용주의와 유연성이라는 부분의 기준을 갖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철학과 그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지 저는 뭐 정치권의 공세는 일일이 신경 쓸 필요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 토론에서도 결국 이재명 대표의 변신을 놓고 이제 유연성이냐 뭐 진정성 또 뭐 실용주의나 말 바꾸기 이렇게 충돌하는 거거든요. 정무적으로 보면 성과는 있어요.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이슈가 되기보다 이재명의 우클릭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저게 진정성이 있니 없니 그래도 이재명은 믿니 못 믿니 그러다 보니까는 이재명의 메시지가 회자가 되면서 그 사법 리스크 이슈를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무적 성과는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고 대변인 어떻게 해석을 해요? 박 의원님 이제 낙관적인 그 희망을 말씀하신 거라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그 말과 행동에 대한 재인식 재평가 또 심판이 이미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심의 바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지난 총선 때 이조 심판론이 통하지 않은 거 맞습니다. 그때는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라는 더 큰 심판의 대상이 우선적인 심판의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먹힌 거예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우선적인 심판의 대상이고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경제 정책들이 왜 국민들이 문제 의식을 갖느냐 반시장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재명 대표께서 이념이 밥먹을 먹여주지 않는다, 실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념이 밥그릇을 차버린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봤습니다. 소주성 탈원전, 부동산 정책들 다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민주당의 정책은 그런 그 지향성을 띠고 있는 것이에요. 이재명 대표 먹사니즘 말씀하시지만 실제 그 다음에 나온 행동은 25만 원 지역 카페 전 국민한테 뿌리겠다. 이거밖에 기억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3법 개정안,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그다음에 국가 전력망 확충에 대한 기본 법안, 그다음에 임시 투자세 공제를 연장하는 이런 기업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법안들은 하나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미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시장 중심적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